정말 세상에나 여섯 번째 돌파를 또 실패하네요. 와. 이번엔 뚫었었어요. 12,200 뚫었는데도 다시 밀려 내려옵니다. 이제 뭐 글쎄 코스피처럼만 7번 정도 때 다시 뭐 오를 가능성은, 다시 돌파 시도할 가능성은 남아있긴 하죠. 왜냐하면 아직 21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21선마저 깨지게 된다면은 또 모르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막 뭐 무조건 하방이다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뭐 추이는 아직 뭐 얼마든지 다시 재돌파할 여력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왜 그러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결국에는 파생 시장에서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이 잘 안 잡히는 게 아닌가. 개인들이나 기관, 월가를 제외한 기관들의 월가가 이제 여기에 사자 호랑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뭐 늑대, 뭐 우리 같은 개미는 진짜 뭐 강아지 같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개인들도 의견이 막 갈리잖아요. 지금 무조건 고하는 사람들 있고, 나스닥 무조건 이제 막 곧버스 치러 가는 사람들 있고, 이제 막 갈리는 중에 어쨌든 인버스를 여기 뭐 뚫게 되면은 나스닥 인버스 20%는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15%까지 줄였다가, 원래는 이제 10%까지 줄이려다가 좀 천천히 했는데 천천히 하니까 잘한 것 같습니다. 20%로 줄이고, 그 다음에 코스닥 인버스 5%가 있죠. 코스닥 인버스도 10%로 늘리겠습니다. 같이 해서.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되면 인버스를 3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뭐 이후에 좀 대응이 될 것 같아서 그렇고요. 이걸 못 넘었다고 이렇게까지 대응하냐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기분이 나쁜 거죠. 기분이 나쁜.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코스피도 다시 2,500선을 위협받을 수가 있습니다. 2,500선 하고 이제 정확히 2,480선인데 종가 기준으로는요. 그게 다시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 늘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커뮤니티 글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커뮤니티 글 참조하시면은 자세한 얘기를 좀 써놨습니다. 제가 왜 코스닥 인버스 늘리는지 요거는 참조하시고, 지금은 인버스별 장단점만 조금 설명드리고 나머지 글로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투자하는 나스닥 100 인버스는 100이란 말이 붙는 것처럼, 그죠? 뭐 나스닥 곧버스든 나스닥 인버스든 다 100이란 말이 붙는 것이, 이거는 나스닥 100 종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100개 종목이 있는데 이게 바로 나스닥 선물 기반입니다. 나스닥 100 선물이 이건데요. 이 차트인데, 이 선물 차트인데요. 이걸 기반으로 하는 건데, 근데 얘는 나스닥 종합지수는 이제 20% 정도 상승했다고 하는데, 얘는 사실은 20%좀 넘습니다. 25% 정도 상승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반등이 작은 건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100에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하고 이제 각종 버블 있는 애들 다 여기 속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나스닥 지수가 아닙니다. 비슷하긴 한데 다르죠. 지금 13,000이지 않습니까? 나스닥 종합지수는 지금 12,200이 깨졌고 12,000이고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나스닥 100 기반이다. 고맙긴 하죠. 버블이 있는 섹터를 모아줬으니까 저희가 인버스 치긴 더 좋은데, 아무튼 그래서 20% 반등했다고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25% 반등을 끝내는 건 아닌가 하는 요 생각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봤고 지금도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일봉으로 보면은 얘도 이제 전고점을 돌파했다가 다시금 살짝 깨졌죠. 그래서 근데 이거 참 요거 가지고 참 설레발치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셔도 요거 가지고 무조건 하락한다 하기는 좀 애매하죠. 애매한데 왜 못 들었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방 우위로 갈 건 없고요. 절대 하방 우위로 갈 건 없고, 인버스 한 30% 정도 보면서 여기서 혹시나 이게 훅 떨어지게 되면은 그래야 좀 대응이 가능하겠죠. 저희가 30%는 있어야지. 그래서 나스닥 인버스 20%, 코스닥 인버스 10% 그렇게 가겠습니다. 커뮤니티 글에서 써놨지만은 러셀 2000은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코스닥처럼 중소형 종목입니다. 섹터가 뭐 기술주는 아닌데 여하튼 중소형 종목 2000개를 모아놓은 데인데 얘는 지금 더 안 좋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고맙게도 여기서 그냥 나스닥은 반등하는데 얘는 반등 안 해가지고 여기서 이득을 실현해 버렸죠. 저희가 여기가 오래 반등했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고마웠는데, 그리고 나스닥 인버스, 러셀 인버스를 지금 처분을 한 상태인데, 지금 문제는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은 추세를 이탈해서 여기 봐야 됩니다. 여기를 이탈한다 러셀이. 그럼 바닥이 없잖아요. 뚝 떨어집니다. 이거는 그죠? 그럴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러셀은 고점 대비 이미 많이 떨어졌다는 거. 2460에서 지금 얼마입니까? 1700까지 훨씬 더 많이 떨어졌죠. 나스닥보다 고점 대비 지금 더 많이 떨어진 구간이라는 거죠.
근데 실적상에 있어서 러셀 2000이 실적이 나스닥보다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고점권에서도 나스닥보다 훨씬 더 버블이 심한 구간이었고, 그래서 제가 러셀을 편입시켜 드렸던 거고, 위기가 오게 되면은 좀 더, 근데 지금은 근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비교해 봐야 되는데, 왜냐면 얘는 더 많이 떨어졌고 나스닥 좀 덜 떨어져서 좀 버블이 PER상 어떻게 되는지 비교는 해봐야 되는데,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발 위기로 가게 되면은 은행이 속한 섹터는 다우랑 러셀에도 중소은행이 들어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은행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러셀은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코스닥처럼 이제 개인들이 많이 조금 폭주를 하겠죠. 그러니까는 개인 비중 높아서 위기에 취약하다. 코스닥도 그렇고. 근데 미국의 은행은 다우에 속해 있고 우리나라 은행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코스피에 속해 있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 은행발 위기 때 나스닥하고 코스닥은 양호했어요. 기억하시죠? 오히려 유로스톡스나 다우지수나 개미가 맞는 러셀이나 러셀의 섹터가 코스닥처럼 기술주 위주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각각의 다 장단점이 있고 버블 정도는 다릅니다. 버블은 제가 볼 때 지금 러셀하고 나스닥하고가 지금 아직도 러셀이 좀 더 높긴 할 것 같은데요. 러셀의 버블이 좀 더 클 것 같긴 한데요. 좀 삐까삐까 하고요. 그 다음 레벨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여러분 버블 레벨이 좀 꽤 큽니다. 중소 IT 종목은 버블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문제는 이제 지금 과거에는 제약주에서 지금 2차전지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제 어떤 버블 섹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기관이나 작전 세력이나 그런 펀드의 돈들이 다 작전하느라고 고평가 애들만 만들어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진짜로 저평가 애들이 훨씬 더 저평가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장기로 가져가면 그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코스닥에도 보석처럼 빛나는 애들이 IT만 있는 게 아니고 화학에도 많아요. 국도화학 같은 애들 여러분 작년 실적이 조금 재작년보다 떨어지긴 했지만 얼마나 저평가예요. 그런 애들. 많은 사람들은 뭐 지금 막 급등하는 화학주, 2차전지 엮인 화학주에 주목하지만 지금 발발기는 화학주를 투자하다가 걔네가 나중에 2차전지로 진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무조건 저평가 위주로 가시면 되고 화학도 많고 음식료는 좀 종목 따라서 오른 애들도 있고 안 오른 애들도 있고 그런 것 같고요. 철강도 저평가가 많았고 중소철강 특히 포스코는 외국인 매도로 이제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현대제철도 저평가긴 하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셀을 인버스를 어디서 추가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단기 저점은 사실 깼어요. 이렇게 되면 깨고 있어요. 단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죠. 안 깼나? 이것도 이제 장중으로 치면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깨졌을 것 같은데 아직 살짝 안 깼구나. 여기 깨지면은 단기로 추가하라고 보셔야 됩니다. 러셀은. 그리고 좀 더 뒤에 여기 있죠. 여기랑 여기 깨면은 이제 급락 구간으로 들어가는 건데 러셀이 이 아랫단까지 위협할 때쯤 되면 나스닥도 온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러셀도 여러 바닥을 찍게 한 후에 다시금 큰 반등을 위한 포석인지 깰듯 하다가 다시 오르는 기법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나스닥이 떨어지면 훅 가버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많이 떨어진 러셀 같은 품목이 있지만은 이건 고평가인 건 알고 계시고요. 제가 유로스탁스 PER을 확인 못했는데 유로스탁스는 지금 고점권에서 지금 하락하려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오른 것에 대한 메리트는 있겠죠, 그죠? 유로스탁스 좀 장기를 보면은 요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 위치는 다르다. 상해종합 위치는 여기고 제가 볼 때는 상해종합이 버텨줘야지 우리나라 증시가 버틸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디커플링을 내려면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한 30% 정도로 보면서 적정히 보도록 하겠고요. 나스닥 또 이제 반도체, 엔비디아가 거품이 심해서 개인적으로 테슬라 공매도는 사실은 연초에 이득을 좀 실현을 했었다고 말씀드렸고 200불 근처에서 또 늘리긴 했습니다만은 과거처럼 많이 늘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지금 급등하고 있어서 엔비디아 배열을 모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 규제는요. 나스닥이 무너지고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가 무너지면은 삼성전자가 다시금 제가 말한 거길 깨겠죠.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비중 축소하게 될 거고, 그럼 당연히 IT 부품주도 비중 축소하게 될 거고, 인버스랑 이렇게 맞물려서 인버스 추가하게 되면 그런 애들 줄여가면 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현대차가 하락하더라도 현대차는 좀 길게 가져갈 생각이 있습니다. 하락 당하고 LG전자도 조정이 오겠죠. 현대차만큼은 좀 많이 안 졸이고 나중에 떨어지면 인버스 빼서 추가하면서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좀 더 흔들리면 IT 부품주도 물량 축소하겠습니다.